전국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자승스님 원적 후에도 종단의 안정과 발전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현 집행부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자승스님 원적 후 처음 열린 어제 전국 교구본사 주지회의에서 자승스님의 빈자리가 너무 크다며 비통함을 표한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종단의 안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전 종도들이 합심하는데 전국 본사 주지스님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템플스테이와 사찰 음식을 환경, 관광, 의학 등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조명해 활용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올해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한국관광학회가 템플스테이, 사찰 음식을 주제로 첫 논문 공모전을 열고 우수 논문을 시상했습니다. 총 51편의 논문이 접수돼 흥미로운 주장과 방안들이 제시됐습니다. 아직도 마실 물을 걱정해야 하는 아시아의 빈곤 국가 캄보디아에 한국 불자들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태고종 나누우리가 올해도 작은 농촌마을 초등학교에 깨끗한 식수시설을 준공했습니다.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출가공동체 총독링 동문회 신임회장에 천태종 사회부장 진철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진철 스님은 동문들과 보시행을 실천하며 동문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올해도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공유했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14번째 생명나눔 자선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청천벽력 같은 일이 종단사에 생겼다며 자승대종사의 원적을 애도했습니다. 진우스님은 종단 안정을 위해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을 비롯해 전 종도들이 합심이 돼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한뜻으로 총무원 집행부를 지원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조계종 제33대와 34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해봉당 자승대종사 원적에 따른 임시교구본사 주지회의가 열렸습니다. 조계종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2023년도 제3차 교구본사 주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인사말에 앞서 자승대종사의 유지를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하는 추모 입정을 제안했습니다.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과 함께 추모 입정 후 진우 스님은 청천벽력 같은 일이 종단사에 생겼다며 비통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일이 우리 종단사에 생겼습니다. 아직도 이것이 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승대종사의 빈자리가 너무 크다며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다 함께 일심동체로 중심이 돼 준다면 많은 힘이 생길 것이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모처럼 찾아온 우리 종단의 안정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지 않으려면 우리 교구장 스님들을 비롯한 전 종도가 합심이 되어서 저를 도와주십사는 간청을 드립니다. 또한 그렇게만 된다면 자승대종사의 바람대로 불교 중흥과 전법도생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초발 심시 변정각의 마음으로 주어진 인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서 종단 안정과 불교 중흥의 발판을 다지고자 한편으로는 굳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진우 스님은 출가 정신과 중흥 정신을 잃지 않고 정법에 입각해 종도들과 소통하며 시대를 선도하는 불교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종도들과 적극적으로 또 공유, 공감, 소통하면서 부처님 법과 종원정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평무사를 원칙으로 해서 이 시대를 선도하는 그런 불교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도들과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존중받으며 함께하는 불교를 다시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자승대종사께서 원적하신 관계로 상실감이 크지만
이를 계기로 종도 모두가 단합 협력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1심 동체로 총무원장 스님을 잘 모시며 한뜻으로 총무원 집행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주요 정책 사업인 2024년 대한민국 불교도 결집대회와 천년을 세우다 명상센터 건립 및 명상 프로그램 개발 역시 교구 본사의 뜻을 모아 중요한 정책 사업이 여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BTN 뉴스 남도우입니다. 템플스테이와 사찰 음식을 환경, 관광, 의학 등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조명해 활용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올해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한국관광학회가 템플스테이, 사찰 음식을 주제로 첫 논문 공모전을 열고 우수 논문을 시상했습니다. 총 51편의 논문이 접수돼 흥미로운 주장과 방안들이 제시됐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템플스테이와 사찰 음식에 대한 학술적 가치를 조명하고 미래지향적 방향을 찾기 위해 올해 처음 연 2023년 템플스테이 사찰 음식 논문 공모전.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한국관광학회가 템플스테이와 사찰 음식에 대한 학계의 지속적 관심을 모으고 결과물을 통해 지속 가능한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1일 논문 발표와 공모전 시상식이 서울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0년간 진행해온 우리의 문화 콘텐츠 사업인 템플스테이와 사찰 음식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가치를 객관화하고자 한국문화관광학회와 함께 논문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논문 공모전에는 템플스테이 24편, 사찰 음식 부문 27편, 총 51편의 논문이 제출돼 종교학, 관광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두 콘텐츠를 분석했으며 분야별 4팀, 총 8팀이 1차 심사를 통과해 이날 발표됐습니다. 신영지, 강현욱 씨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의 사찰 음식에 대한 이미지를 세분화한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재분석한 결과 사찰 음식에 대한 연구가 건강에만 초점이 맞춰진 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영양학적이나 그런 곳에서는 사찰 음식이 건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영양에 관한 것은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편이지만 불교 문화의 정신을 담은 거라거나 여기 앞에 공만식 박사님 계신 것 같은데 그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그와 관련된 연구를 아직 제대로 많이 살펴보지 못해서 그 점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어 김승민 씨가 사찰 음식의 가치가 국가 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으며 관광 자원, 현대인의 채식 문화, 사찰 음식 전문점 대중화 전략 등 다양한 주제의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템플스테이 부문에서는 김동범 씨는 자기결정 이론을 적용해 템플스테이 만족도와 재방문의 관계를 분석하고 문화 상품으로서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저 국내와 해외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템플스테이에 대해서 관광 분야는 당연히 지속 가능한 잠재력을 가진 이런 문화 상품이라고 판단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 홍보 그리고 관련 연구의 미비함이 활성화를 줘야 한다. 조계종 교육 아사리 하원 스님은 코로나 이후 템플스테이에 대한 인식 변화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발표했으며 조유정 씨는 템플스테이를 통한 회복 경험이 웰빙과 환경 책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올해 논문 공모전에서 템플스테이 부문에서는 조유정, 김홍비, 이소은, 신학승 씨의 논문이, 사찰 음식 부문에서는 박진표 씨의 논문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겐 300만 원이,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200만 원,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100만 원의 상금이 수상됐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논문 공모전은 템플스테이와 사찰 음식의 가치를 학술적으로 조명하고 관광, 건강, 환경 등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하고 발전 가능한 콘텐츠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조계종 고시위원회 운문사 승가대학장 영덕 스님이 위촉됐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장 범해 스님은 지난 5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2층 교육원장 집무실에서 새 고시위원회 영덕 스님을 위촉했습니다. 영덕 스님은 수연 스님을 은사로 1987년에 사민이계를, 1994년 구족계를 수지했습니다. 운문사 승가대학원과 한문불전 승가대학원을 졸업하고 1996년부터 지금까지 운문사 승가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현재 학장을 맡고 있습니다. 위촉장을 받은 영덕 스님은 미흡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도 마실 물을 걱정해야 하는 아시아의 빈곤 국가 캄보디아에 한국 불자들의 따뜻한 온정을 전하는 국제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나누우리가 올해도 작은 농촌마을 초등학교에 깨끗한 식수시설을 준공했습니다.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조용수 기자입니다. 사단법인 나누우리 이사장 마누슨과 후원자들이 지난 2일 캄보디아 시엠립 쩐나움 초등학교에 식수시설을 준공했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무분별하게 경쟁적으로 벌여온 우물 파기 사업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제대로 된 식수시설의 필요성을 절감한 나누우리가 8번째 시설을 완공한 겁니다. 더러운 물로 수인성 질병에 노출된 아이들과 제대로 된 급수시설이 없는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에 주목한 결과입니다. 인근 사찰에서 온 현지 스님과 교사, 학부모들까지 함께 모여 한국 불자들의 자비행에 감사하는 동네 잔치가 열렸습니다. 수인성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목격하고 깨끗한 물을 필요할 때 언제나 마실 수 있도록 시하수 개발과 동시에 정수 및 UV 시설을 설치하여 필요할 때는 언제나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여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현지 여건에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만든다는 건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실무자들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연구 끝에 누구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정수시설을 개발했습니다. 지하 80m의 관중을 뚫고 3단계 정수 탱크를 거친 뒤 다시 3중 정밀 필터로 불순물을 제거하는 등 엄격한 처리 과정을 거친 안전한 식수입니다. 이전에는 우물을 사람 힘으로 인력으로 팠기 때문에 10m 정도밖에 팔 수가 없었고 그 물이 갈수기가 되면 정막에 물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물 자체 여기 땅에는 비소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냥 식수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한 게 관정을 80m 이상 100m까지 관정을 1차로 파서 그 물을 올려가지고 1차 불순물을 제거하는 필터링. 하지만 이러한 시설 하나를 짓는데도 1억 원 남짓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뜻을 같이 하는 임원 스님들과 후원자들의 정성만으로 이 큰 비용을 감당하기엔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감로수를 마실 아이들을 생각하면 멈출 수 없는 사업입니다. 전날 내린 비로 진창이 된 운동장이지만 아이들은 즐겁기만 합니다. 이날 나누우리는 한국에서 준비해온 슬리퍼와 학용품, 우산, 쌀 등 작은 선물을 아이들에게 전했습니다. 새로 생긴 깨끗한 수도가에서 구충제를 먹는 아이들은 세상 가장 환한 표정으로 한국 불자들의 정성에 보답했습니다. 가난하지만 부처님을 의지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캄보디아 불자들과 세상의 미래와 희망이 될 지구촌 아이들을 위한 나누우리의 자비행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출가공동체 총독림 동문회 신임회장에 천태종 사회부장 진철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진철 스님은 동문들과 보시행을 실천하며 동문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현선 기자입니다.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출가공동체 총독림 동문회가 지난 5일 제14, 15대 회장 도원 스님 이임식과 제16대 회장 진철 스님 취임식을 봉행했습니다. 이 취임식에는 독림의 각 기수별 회장과 독림의 선후배 등 1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습니다. 제15대 회장 도원 스님은 신임 회장 진철 스님에게 독림 회기를 넘기며 협력과 지속적인 발전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그런 재앙이 전 세계를 참 힘들게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출가 공동체 독림 동문회 모든 동문들이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덕분에 그나마 잘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독림회는 지난달 29일 원적이 된 자승 스님의 입적을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해 2023년 결산안을 승인했으며 제16대 회장의 천태종 사회부장 진철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 이어 제14, 15대 집행부에는 감사패를,
16대 집행부에는 임명패를 전달했습니다. 신임 총독림의 회장 진철 스님은 동문간 유대를 더욱 굳건히 하며 자비와 보시행으로 가장 아래에서 앞장서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 동문들과 학인들의 뜻을 잘 받들어 불법을 홍포하고 자비와 보시행이라는 출가 수행자의 본분에 따라 대승의 마음을 더 높고 바르게 세워가는데 총독림동문회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거듭 다짐하는 바입니다. 1992년 결성된 동국대 총독림 동문회는 국내외 세미나와 군부대 수계법회, 독거 어르신을 위한 무료 배식 봉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천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진철 스님은 앞으로 2년간 총독림 동문회를 이끌며 성지순례를 비롯해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나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 진철 스님 취임으로 새로운 동력을 얻은 동국대 총독림 동문회는 소외계층과 지역사회를 위한 역할을 이어가며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정현선입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올해도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공유했습니다. 14번째 생명나눔 자선음악회 현장, 최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확산을 통해 난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14번째 자선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음악회는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모금을 목적으로 지난 1일 건국대학교 세천연관 대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음악회 입장권 등 수익과 후원금은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로 지원됩니다. 이번 자선음악회는 희망의 빛이라는 주제로 어려움과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가는 빛이 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음악은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소외계층 환자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특별한 매체가 되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음악회에 앞서 행사의 가장 주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난치병 환자 치료비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연간 60여 명에게 2억여 원의 치료비를 지원하며 삶의 희망을 전하고 있는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이날도 2명의 난치병 어린이에게 치료비를 전달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 대신 담당 사회복지사가 대신 받고 일면 스님은 져서 행복한 빈손과 단주를 함께 전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가치 있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생명을 나눈다는 가치 아래 아주 고귀한 삶을 살고 특히 오늘 자선음악회는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 후원회장이기도 한 정현숙 마하무용단장이 연출한 음악회가 이어졌습니다. 마하무용단의 두둥실 무용공연으로 시작된 자선음악회는 정단장이 직접 가르치고 있는 발달, 청각장애인들의 난타, 율동 공연도 펼쳐져 의미를 더했습니다. 조계종 연예인 전법단 소속이기도 한 국악소녀 이소원 양과 트로트 신동 임지민 양의 공연으로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뜻깊은 곳이라서 좀 많이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했는데 또 이렇게 반응도 잘 해주시고 또 이렇게 중요한 곳을 하는 자리니까요. 아무래도 더 열심히 하자는 생각이 좀 잘 드는 것 같습니다. 음악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음악과 율동을 통해 즐거움을 얻어감과 동시에 병마와 싸우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하게 됐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성북구 사암연합회와 성북경찰서 경승실이 성북구청 불자회 법륜회, 성북경찰서 불자회 금륜회와 송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길상사 설법전에서 열린 법회에는 성북구 사암연합회장 원경스님, 성북경찰서 경승실장 강밀스님, 길상사 주지 덕일스님,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등 관내 사찰스님과 신도들이 동참했습니다. 원경스님은 올해 사찰음식 축제 마당 등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의미 있는 사업들을 진행한 것 같다며 내년에는 더욱 활발한 신행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날 특별 법문을 펼친 내원사 주지 정수 스님은 불교의 근본 목적은 화합이라며 화합을 위해 하심을 공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원경 스님과 강밀 스님은 법륜회 회장과 금륜회 회장에게 공로패와 격려금을 전달하며 내년에도 활발한 신행 활동을 펼쳐달라며 격려했습니다. 창원 특례시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향토 문화예술인을 장려하기 위한 산해원 문화상 시상식이 성주사 설법전에서 열렸습니다. 창원 불교연합회가 지난 4일 성주사 설법전에서 제33회 산해원 문화상 시상식을 열고 문학상에 배한봉 시인, 예술상에 통영국제음악재단 이용민 대표, 행원상에 이상현 경안코리아 대표이사를 선정하고 상패와 상금 7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연합회장 법안스님은 33회라는 긴 역사를 이어온 산해원 문화상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은 창원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산해원 문화상은 통합 창원 이전에 마산, 진해, 창원을 줄여 산과 바다, 들판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문화예술과 언론, 봉사, 지역사랑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12월 첫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해봉당 자승대종사 원적에 따른 추모 특집 기사를 통해 대종사가 남긴 유훈을 짚어봅니다. 한편 수락산 도안사, 108 산사순례기도회와 네팔 룸비니 개발위원회가 평화를 기원하는 한국의 종 타종 및 종각 낙성식을 룸비니 동산에서 봉행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33대, 34대 총무원장으로 불교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불교 중흥의 전기를 마련한 해봉당 자승대종사가 지난달 29일 원적에 들었습니다. 법보신문이 한국불교 중흥에 온몸을 던지며 치열한 삶을 살았던 해봉당 자승대종사의 열반을 추모하는 특집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자승대종사를 추모하는 사부대종의 추모 물결부터 조계종 종정 성파대종사의 법어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연결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조사까지 자세하게 조명했습니다. 법보신문은 숱한 저항에도 도전으로 8년의 임기를 모두 채운 총무원장이었으며 상월선언 천막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 인도 성지순례 등으로 한국 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수락산 도안사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108 산사순례기도회와 네팔 룸비니 개발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평화를 기원하는 한국의 종 타종 및 종각 낙성식이 봉행됐습니다. 남북 갈등이 고조되고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 불자들의 서원이 담긴 종소리였는데요. 2007년 선목 해자 스님의 부처님 열반 성지 쿠시나가르 방문을 계기로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네팔은 분쟁 지역이었지만 평화의 불 이룬 기간 동안 휴전을 합의하며 평화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2014년 평화의 불 한국 이룬 10년 만에 이번에는 한국에서 조성해 낙성한 한국의 종 타종식이 봉행된 겁니다. 룸비니를 찾는 순례자들 누구나 평화를 기원하는 한국의 종을 치고 그 정신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2월 첫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목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